한국?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한 언니를 만나기 위해 짜증스럽게 한국행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성이 한국에서 만난 남성의 충격적인 발언에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유리라고 해요. 26살이고 도쿄 시내에 위치한 한 사설 어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 생활은 정해진 일정대로 흘러가요. 평일에는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일요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놀라움도 변화도 없이 모든 것이 제게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되죠. 저의 알람은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울렸어요. 저는 팔을 쭉 뻗으며 하품을 하다가 도쿄의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제게는 딱 맞았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인 된장국, 밥, 구운 생선을 준비했어요. TV에서는 잔잔하게 날씨 예보를 전해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맑은 날씨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언니 하루카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에는 보고 싶어, 동생아. 언제 한국에 올 거니? 라는 물어보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언니를 사랑하지만 왜 일본을 떠났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작년에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한국은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지 인생을 살아갈 터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전통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어느새 녹차 한 잔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저는 언니의 한국 생활에 대해 생각했어요. 영상통화 때마다 언니는 매운 음식에 눈물이 날 정도의 자극, 아름다운 산속 하이킹, 그리고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김치를 나누어주는 친절한 이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죠. 언니는 꼭 한번 와봐. 정말 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일이 바쁘다거나 다른 계획이 있다며 늘 핑계를 댔어요. 사실 저는 익숙한 일본 생활이 제게는 안전하고 편안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씻으며 정리하니 제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소 입는 깔끔한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 스커트, 낮은 굽의 구두를 선택했고 긴 검은 머리를 빗어 윤기를 내며 립글로스도 살짝 발랐어요. 출근길 기차는 붐볐지만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며 조용했어요. 이런 질서 있는 생활 방식이 저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수업에 임했어요. 오늘은 아침에 초급반, 점심에 중급반, 그리고 오후에 고급 회화 수업, 이렇게 세 그룹의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몇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는 올바른 발음과 문장 구조를 연습했어요.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 들러 간편한 저녁을 해결했어요. 계산원께서 항상 드시는 거 맞으시죠? 다나카 선생님? 이라고 정중하게 물어주실 정도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 하루카는 평소보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나 임신했어. 이제 이모가 될 거야. 라는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니가 한국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어 언니는 당장 방문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이내 알겠어. 조만간 한국으로 갈게. 라고 답해버렸어요. 언니는 이어 항공권 예약을 도와주며 2주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분명 마음에 들거라 확신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저는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해버렸는지 곱씹어 보았어요. 2주 동안 한국에서 언니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건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으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좌석 팔걸이를 꽉 쥐며 과연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후회가 스며들었답니다. 2주 동안 한국에 머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한국어밖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멈추고 승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내린 후에야 기내용 가방을 챙겨 천천히 출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첫인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깨끗하며 최신 시설이 돋보였어요. 곳곳에 반짝이는 디지털 스크린과 밝은 조명이 있었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긴 줄과 엄격한 심사관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체계적이고 대기 시간이 짧은 모습에 놀라웠어요.
심사관께서 기본적인 일본어로 정중하게 말씀하시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한국은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그렇다고 답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짐을 찾은 후 도착 게이트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야, 여기야. 언니 하루카가 활짝 손을 흔들며 저를 반기셨어요. 그 옆에는 다정한 눈빛의 준호님께서 계셨는데 하루카의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평소 입지 않던 옷을 입으셨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완벽하게 정돈된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량이 눈에 띄었어요. 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고속도로를 지나치는 풍경을 감상했어요. 넓은 도로와 푸른 언덕,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제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답니다. 차 안에서 언니가 지금까지 어땠어? 라고 물을 때 저는 솔직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라고 대답드렸어요. 이 말에 두 분은 웃음을 지으시며 아직 보지 못한 멋진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렴이라고 하셨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매끈한 고층 빌딩과 다채로운 광고가 눈부시게 반짝였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한옥의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고즈넉한 돌담도 보였어요. 잠시 신호에 멈춰선 후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도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젊은 연인들의 손잡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학생들, 그리고 시장에서 산 신선한 채소를 든 어르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언니와 준호님이 사시는 아파트 건물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자 준호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여기가 집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먼저 들어오라고 해주셨어요. 아파트 내부는 넓고 밝았으며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언니는 제게 손님용 방을 안내하며 여기가 네 방이야. 욕실에 깨끗한 수건도 준비해 두었으니 편하게 쓰도록 해. 혹시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으셨고 그 대답은 저의 입보다 빠르게 배에 이미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준호님께서 특별한 손님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을 때 저는 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준호님께서는 능숙하게 찌개와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며 한국 요리와 일본 요리의 조화를 선보이셨어요. 언니도 능숙하게 도와주며 두 분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언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할 때 준호님께서 잔을 들며 가족을 위하여라고 간단히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는데 매콤한 맛이 제 입안을 강타하더니 곧 복잡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퍼져나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 밤 언니의 손님용 방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 도시, 준호님, 그리고 그들의 집 모든 것이 제 기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감동을 주었답니다. 어쩌면 이 2주 동안의 경험이 제게 뜻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온 지 벌써 5일이 지났어요. 날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 언니 하루카와 준호님께서 부모님 뵈러 가셔서 저는 하루 종일 혼자였어요. 언니는 동네를 좀 둘러보렴. 모퉁이 돌면 귀여운 카페가 있더라고.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카페에 앉아 한국어 메뉴를 읽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언니가 가르쳐 주었던 몇몇 단어는 알지만 자신 있게 주문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때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한 청년이 다가와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이 일본어를 구사하시더군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아직 한국어는 잘 못 읽겠어요. 라고 답하자 그분은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도쿄에서 2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유리예요. 제 언니는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소개드렸어요. 지훈 씨는 저 대신 달콤한 아이스커피와 허니브레드를 주문해 주셨어요. 저는 그가 떠날 줄 알았지만 계속 제 옆에 머물렀어요. 보통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의 편안한 미소 덕분에 마음이 풀렸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어떠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공기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에요. 사람들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친절하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웃으며 그러니까요. 혹시 어릴 때 상상했던 더럽고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라고 농담하셨는데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그런 상상을 했으니까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오해를 하듯이요. 우리 서로 이웃인데도 대화할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지훈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시지만 여가 시간에는 사진 찍기를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핸드폰에 담긴 서울의 비밀스러운 장소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고요한 사찰,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작은 식당, 산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등을 보여주시며 혹시 원하시면 이런 곳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그의 따뜻한 눈빛이나 진심 어린 미소, 또는 그 사진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인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지훈 씨께서 언니의 아파트 건물 앞에서 만나러 오셨어요. 스쿠터 헬멧을 추가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스쿠터를 처음 타봐서 살짝 긴장하며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좀 더 꽉 잡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운전해 드릴게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니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들을 스쿠터로 질주하면서 저는 서서히 긴장을 풀었어요. 한편에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과일과 채소가 화려하게 진열된 시장, 맛있는 거리. 음식 냄새를 풍기는 포장마차, 작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심 속 전통 한옥 마을이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과 곡선 지붕의 기와집들은 옛 일본의 건축을 연상시키면서도 분명한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한복을 입은 한 어르신께서 직접 떡 만드는 법을 시연해 주시며 따뜻한 떡 시식을 권해주셨답니다. 이 집은 400년 넘게 지어졌어요. 아직도 몇몇 가정이 이곳에서 살고 있답니다. 라고 지훈 씨께서 지붕 아래 세밀한 목각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돌계단을 올라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사찰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숨을 멎게 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아래로 펼쳐진 현대적인 서울과 산바람에 울려 퍼지는 고즈넉한 사찰. 종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듯 했답니다. 정말 아름답죠? 라고 지훈 씨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자 저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감동을 느끼며 조용히 네. 라고 속삭였어요. 점심 식사는 뒷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테이블 4개뿐인 그곳은 한 노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 분께서 지훈 씨를 옛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훈 씨께서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자주 데려다 주셨던 곳이에요. 음식이 전부 집에서 만든 정성이 담겨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노부부께서 내어주신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한 그릇의 비빔밥을 맛보며 저는 몇 안 되는 한국어 표현 중 하나인 맛있어요를 신중히 사용해 보았어요. 그러자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며 기쁨이 가득해 보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지훈 씨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찰 관리자, 식당 주인, 길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따뜻하면서도 정중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일본의 예절과 닮았지만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강변에서 해넘이를 바라보며 일본에서는 감정을 내보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기쁨이나 흥분, 심지어 화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지훈 씨께서는 그게 좋나요? 나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다른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상쾌한 다른 느낌이랄까요?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훈 씨께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도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느낌이었겠지만 한강 물결과 어스름하게 빛나는 도시 불빛을 배경으로 하니 어쩐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일본도 한국도 모두 아름다움이 있어요. 유리 씨가 느끼는 솔직함도 아름다워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손이 서로 맞닿은 순간 그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언니의 아파트로 돌아오며 저는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조심스러운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감탄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만약 제가 더 오래 머문다면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벌써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오늘 저는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손님용방 침대 위에 열려있는 제 여행 가방을 보지만 한 개도 챙기지 않았답니다. 대신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떠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다시 예측 가능한 직장, 깔끔한 아파트, 정해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2주 전만 해도 그 생활이 안전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뭔가 텅 빈 기분이에요. 문턱에 서 있던 언니 하루카는 배에 약간의 살이 붙으신 채로 아직 짐 안 쌌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히 일본으로 안 가고 싶어. 라고 답했어요. 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지훈 씨 때문이야? 라고 묻자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 느낀 변화 때문이에요. 여기 있으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지훈 씨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무실 건물 사이 숨은 찻집들을 구경하고 도시 소음이 새소리로 바뀌는 산길을 걸으며 밤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와 화려한 불빛이 어우러진 마법 같은 거리를 경험했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칭찬을 건넨 요리를 더욱 맛있게 만든 김치가 추가로 담긴 그 어르신 가게를 둘러보며 천천히 한국어 단어를 알려주신 점잖은 상점 주인, 그리고 길가에서 진행되는 아이들의 놀이에 어설프게나마 참여했던 아이들 덕분이죠. 그리고 지훈 씨 자신도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CEO부터 길거리 청소부까지 누구에게나 정중한 모습을 보이시며 축제 때 강가에서 등불이 떠오를 때 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신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직장은 어떻게 하고? 또 부모님 설득은? 이라는 언니의 물음에 현실이 다시 밀려왔어요.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온 삶을 그냥 버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잘 모르겠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불가능한 건 없어. 언니가 여기로 이사 온 걸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곧 생길 만큼 행복하잖아.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2통의 중요한 전화를 했어요. 먼저 도쿄의 학교에 연락해 한 달 더 휴직할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결국 한 달 연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고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어머니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울에서 만난 아름다움, 언니의 행복한 생활, 그리고 지훈 씨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이 제게 열어준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꼭 방문해보세요. 왜 2딸이 모두 여기를 사랑하는지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놀랍게도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어요. 2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렸고 지훈 씨께서도 옆에서 저와 같은 긴장된 표정으로 함께 계셨어요.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지훈 씨도 마음에 안 드시면라고 속삭이자 지훈 씨께서 제 손을 꼭 쥐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면 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 모습은 예전보다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달려오셔서 저를 꼭 껴안으시고는 제 얼굴을 살펴보시며 달라졌네. 훨씬 행복해 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간단히 답드리자 부모님께서 서서히 미소 지으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주 동안 부모님께 한국의 매력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언니의 아파트에서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하며 준호님께서 아버지께 한국식 바비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아름다운 궁궐 건축물의 수십 장의 사진을 찍으시며 감탄하셨어요. 시장에서는 웃는 상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연습해 보시는 모습도 보았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몸짓도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그들 역시 제가 본 한국의 아름다움과 에너지, 따스한 사람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변엔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지께서 잔을 들며 새로운 시작과 그 시작을 찾아내는 용기에 건배라고 외치셨고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제 왜 머무르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이 맺힌 제 눈에 어깨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듯 했어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니 제가 원하는 미래를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달 후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에 서 있어요. 도쿄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조금 작고 가구가 완벽하게 어울리지는 않으며 창밖으로 들려오는 거리 소음도 있지만 이곳은 제 공간이고 저는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일본어 학원은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지훈 씨는 거의 매일 찾아와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창가에 둘 작은 화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건네주는 꽃들이요. 오늘 밤 지훈 씨는 제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부드럽게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김치찌개는 이제 제게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가 되었답니다.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제가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 그의 허리를 감싸며 물으니 지훈 씨께서는 제 이마에 입맞춤을 남기며 식탁만 차려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앉아 낮은 테이블 주위에 쿠션을 둘러앉고 식사를 하던 중 지훈 씨의 표정이 유난히 조용해졌어요. 지금 생활은 행복해요? 라고 제가 물으니 지훈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인 후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우리 그릇 사이에 놓으셨어요.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빠르다는 건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상자를 열어 보이니 그 안에는 작고 소박한 은반지에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바라보다 그의 희망에 찬 얼굴을 보며 6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지금의 모습들을 실감했어요. 부모님이 아직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해요. 라고 지훈 씨께서 말씀하시며 유리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한국에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창밖에 비치는 아파트와 그를 바라보며 또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단호한 마음으로 네, 좋아요. 라고 속삭이다가 힘차게 네. 라고 외쳤어요. 지훈 씨께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실 때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했었는지를 생각했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 바깥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반짝이고 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고 또 그 경험으로 부모님의 편견 역시도 설득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직접 와서 보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 행복을 안고 이제는 저의 고향과도 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함께하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유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